여러분, 오늘은 정말 억울하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와 뇌경색을 막으려고 몸에 좋다는 냉동 블루베리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드신 냉동 블루베리의 중요한 영양 성분이 실제로는 절반도 흡수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드시면 가장 중요한 효능을 제대로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말을 잊고 눈앞이 침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 오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비싼 영양제를 찾기도 하고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냉동 블루베리를 꾸준히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도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자들은 냉동 블루베리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뇌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꾸준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중요한 섭취 방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우유와 함께 드시는 습관, 바나나를 넣은 스무디 잘못된 해동법과 세척법까지 이런 작은 차이 하나가 냉동 블루베리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진짜 이유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냉동 블루베리가 치매와 뇌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이유. 둘째, 생블루베리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더 뛰어난 뜻밖의 비밀. 셋째, 효과를 몇 배 높여주는 최고의 음식 조합. 넷째,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치명적인 섭취 실수. 다섯째, 올바른 세척법과 해동법. 여섯째,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분들. 마지막으로 매일 반 컵만으로도 뇌혈관 건강을 오래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냉동 블루베리가 왜 치매와 뇌경색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블루베리의 짙은 보랏빛 껍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항산화 성분이라 몸에 좋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뇌와 혈관을 동시에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이 하는 첫 번째 일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고무호스가 굳어물이 잘 흐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이렇게 굳으면 뇌까지 가는 혈액도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기억력도 서서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토시아닌은 혈관 안쪽을 감싸고 있는 혈관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더 잘 만들어내도록 도와줍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좁아진 수도관을 살짝 넓혀 물이 시원하게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에도 혈액이 더 원활하게 공급되고 작은 혈관까지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혈액 뇌장벽이라는 아주 특별한 방어막이 있습니다.
외부의 유해 물질이 함부로 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문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소라도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뇌에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많은 건강식품이 이 문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안토시아닌은 일부가 분해된 대사산물과 함께 이 혈액뇌장벽을 통과하여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피질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혈액 속을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 조직 가까이까지 전달되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염증이 계속 생깁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염증은 뇌세포를 조금씩 손상시키고 미세한 혈관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마치 흰 벽에 작은 금이 하나 생겼을 때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금이 점점 커져 결국 벽 전체가 약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이런 신경염증을 줄이고 뇌 속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며 뇌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뇌 조직이 오랫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뇌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무 증상이 없는 작은 뇌경색이 반복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어버리며 점점 익숙한 길도 헷갈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뇌혈관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뇌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냉동 블루베리는 이러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은 생과일이 냉동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냉동 블루베리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냉동하면 영양소가 모두 파괴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블루베리만큼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바로 얼음 결정에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대부분 단단한 식물 세포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이라도 세포벽이 그대로 유지되면 우리 몸으로 충분히 나오지 못합니다. 마치 잘 익은 밤이 단단한 껍질 속에 들어 있으면 안에 알맹이를 바로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껍질을 깨야 비로소 알맹이를 꺼낼 수 있듯이 블루베리도 세포벽이 열려야 안토시아닌이 훨씬 쉽게 방출됩니다. 급속 냉동을 하면 과육 속 수분이 얼면서 아주 작은 얼음 결정이 만들어지고 이 얼음 결정이 세포벽을 자연스럽게 깨뜨립니다. 그리고 해동되는 과정에서 그 안에 갇혀있던 안토시아닌이 훨씬 쉽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꽉 잠겨있던 창고문을 미리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블루베리를 씹고 소화하는 동안 몸이 유익한 성분을 훨씬 쉽게 꺼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확인한 연구도 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 연구진은 수확 직후에 생블루베리와 냉장 보관한 블루베리, 그리고 급속 냉동한 블루베리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냉장고에서 약 2주 동안 보관한 블루베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 호흡과 효소 작용으로 안토시아닌 함량이 점차 감소했습니다. 반면 영하 20도에서 급속 냉동한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거의 손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 몸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더 많이 추출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냉동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번 녹인 블루베리를 다시 얼리는 재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재냉동을 반복하면 세포 조직이 지나치게 손상되고 식감이 떨어질 뿐 아니라 품질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먹을 만큼만 꺼내 자연스럽게 해동한 뒤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실온에 방치하면 미생물이 증식할 위험이 커지고 과육도 쉽게 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블루베리의 가치를 지켜줄 수도 있고 반대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냉동 블루베리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몇 배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뇌 건강을 위해 가장 추천하는 최고의 음식 조합과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식습관 실수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동 블루베리와 호두입니다. 혹시 블루베리를 그냥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호두 몇 알을 함께 곁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건강을 돕고 뇌세포의 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이 더해지면 혈관을 보호하는 작용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오래 타려면 좋은 엔진만 있어서는 안 되고 깨끗한 엔진 오일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블루베리가 혈관을 지켜준다면 호두는 뇌세포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뇌혈관과 기억력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냉동 블루베리와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트라면 아무 것이나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당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특히 장 건강이 좋아지면 안토시아닌이 장내 미생물과 만나 다양한 유익한 대사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당분이 많은 디저트 대신 블루베리와 그릭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 우유와 블루베리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유와 그릭 요거트는 같은 유제품이라도 안토시아닌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냉동 블루베리와 따뜻한 오트밀 그리고 계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은 뇌혈관에도 부담이 됩니다. 오트밀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계피를 조금 뿌리면 특유의 따뜻한 성질이 더해져 차가운 블루베리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찬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차가운 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날 따뜻한 이불을 덮으면 몸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따뜻한 오트밀과 계피는
냉동 블루베리의 차가운 성질을 부드럽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냉동 블루베리와 오렌지 또는 파인애플입니다. 연구에서는 이런 과일들이 블루베리의 유익한 폴리페놀을 비교적 잘 보존하는 조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무디를 만들 때도 오렌지나 파인애플을 함께 사용하면 블루베리의 장점을 보다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상큼한 맛도 더해지고 영양의 균형도 좋아져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부담 없이 즐기기 좋습니다. 평소 블루베리를 그냥 먹기 어려웠던 분들이라면 이런 조합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조합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서 최대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같은 반 컵의 블루베리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가 몇 년 뒤에 기억력과 뇌혈관 건강에 차이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최고의 음식 조합 4가지를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하고 있는 행동 가운데 오히려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을 크게 떨어뜨리는 2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건강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조합과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피하셔야 할 조합은 블루베리와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갈아 드시거나 시리얼에 우유와 블루베리를 넣어 드십니다. 건강한 식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물과 함께 먹은 경우에는 혈액 속 항산화 능력이 뚜렷하게 증가했지만 같은 양의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섭취했을 때는 이러한 증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중요한 폴리페놀 대사산물인 카페산의 흡수는 약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원인은 우유 속 카세인 단백질 때문입니다. 카세인은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을 감싸면서 서로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귀한 선물을 두꺼운 비닐로 여러 겹 꽁꽁 싸놓으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꺼내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도 이렇게 단단히 묶여있는 안토시아닌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유가 몸에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을 공급하는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우유와는 시간을 조금 나누어 드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바나나 스무디입니다. 요즘 건강 음료라고 하면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 결과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UC 데이비스 연구진은 블루베리를 바나나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섭취했을 때 혈액 속 플라바놀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나나를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는 블루베리의 유익한 플라바놀 흡수가 약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4%입니다. 10가지 가운데 8가지 이상을 잃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요? 이유는 바나나의 풍부한 폴리페놀 산화 효소, 즉
PPO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바나나를 자르거나 갈면 갈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갈변 현상을 만드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다른 폴리페놀을 빠르게 산화시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로 바꾸어 버립니다. 마치 깨끗한 처리 공기 중에서 녹슬면 원래의 단단함을 잃는 것처럼 좋은 항산화 성분도 산화가 진행되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나나와 블루베리를 따로 먹어도 같은 시간에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영향이 어느 정도 계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 블루베리를 드신다면 바나나 스무디는 잠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렌지나 파인애플과 함께 드시면 블루베리의 장점을 훨씬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실수를 기억하시죠. 우유와 함께 먹는 습관, 그리고 바나나 스무디는 블루베리의 장점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냉동, 블루베리를 고르고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신다고 해도 한 가지를 놓치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척법과 해동법입니다. 먼저 블루베리를 사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앞면이 아니라 제품 뒷면의 식품 유형 표시입니다. 이 작은 글씨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체 가공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세척과 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급속 냉동된 제품이므로 대부분 바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이라고 적혀 있거나 반드시 씻어서 드십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제품은 수확 후 바로 냉동된 경우가 많아 흙이나 잔류 농약 미생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는 일부 수입 냉동 과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잔류 농약 문제로 일부 냉동 블루베리를 회수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확인만으로도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꼭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물에 담가두면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너무 오래 담가두면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좋은 성분이 오히려 물속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을 지키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먹을 만큼만 꺼내 찬물에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고 이 3분 정도만 가볍게 담가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의 이물질과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체에 담아 흐르는 찬물에서 30초 이내로 가볍게 헹궈 주시면 됩니다. 오래 문지르거나 오랫동안 물에 담가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키친타월로 물기를 살짝 닦아낸 뒤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해동한 블루베리는 다시 얼리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남은 블루베리가 아까워 다시 냉동실에 넣곤 하십니다. 하지만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하면 과육이 쉽게 무너질 뿐 아니라 실온에 있던 동안 증식한 미생물이 다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식중독이나 심한 탈수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탈수는 단순히 물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급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보다 실온에서 잠시 자연스럽게 해동하거나 따뜻한 오트밀 위에 올려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감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안토시아닌도 보다 안정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속이 찬 분들은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나 계피를 조금 곁들이면 위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번째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시죠? 좋은 블루베리를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올바르게 씻고 올바르게 해동하는 습관입니다. 제품 뒷면의 식품 유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짧게 세척한 뒤 바로 드시는 것, 그리고 재냉동하지 않는 것만 실천해도 훨씬 안전하게 블루베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가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냉동 블루베리를 드실 때 꼭 조심하셔야 하는 3가지 경우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또는 항근고제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뇌경색이나 심장질환 때문에 약을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블루베리는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행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K의 양은 일반적인 섭취량에서는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픽사반이나 리바록사반 같은 새로운 경구용 항근고제는 비타민 K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느 날은 전혀 드시지 않다가 다음 날 갑자기 2-3컵씩 많이 드시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자연적인 살리실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소판에 작용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항근고제를 함께 복용하는 분이 지나치게 많은 양을 드시면 출혈 위험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양을 드신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반 컵에서 1컵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시고 평소보다 멍이 쉽게 생기거나 코피가 자주 나고 검은색 변이 보이는 등 출혈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찬 음식을 드시면 속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운동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막 꺼낸 음식만 먹어도 속이 차갑고 더부룩하거나 복통과 설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냉동 블루베리를 그대로 드시면 위가 놀라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블루베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먹기 전에 잠시 자연스럽게 해동한 뒤 따뜻한 오트밀과 함께 드시거나 생강차 한 잔 또는 계피가루를 조금 곁들이시면 위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차가운 손을 따뜻한 물에 천천히 녹이듯이 위장도 갑작스러운 차가운 자극보다 부드러운 변화에 훨씬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3번째는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이든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이 첨가된 건블루베리나 블루베리 잼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제품은 당분이 매우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냉동 블루베리와 같은 건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무가당 냉동 블루베리를 하루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드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호두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해당되는 것이 있어서 블루베리를 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하고 약을 복용 중이라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게 먹을 때 비로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가장 좋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히 적당한 양을 계속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 대부분의 경우는 하루에 무리하게 많은 양을 먹은 것이 아니라 반 컵에서 한 컵 정도를 꾸준히 섭취한 경우였습니다. 다시 말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것이 뇌와 혈관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특별히 정해진 절대적인 시간은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나 오전 간식으로 드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고 하루 동안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는 분이라면 냉동 블루베리 반 컵에 호두 몇 알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따뜻한 오트밀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간단하면서 균형 잡힌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블루베리와 냉동 블루베리는 같은 음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건블루베리도 블루베리니까 똑같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블루베리 가운데는 당분이 첨가된 제품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어르신이라면 이런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무가당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영양 성분표를 한 번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냉동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뇌혈관을 보호하고 신경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급속 냉동은 안토시아닌이 더 쉽게 방출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생블루베리보다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호두와 무가당 그릭 요거트, 따뜻한 오트밀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유와 바나나 스무디는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 흡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제품 뒷면에 식품 유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올바르게 세척한 뒤 재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한근고제를 복용하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양과 방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반 컵에서 한 컵 정도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특별하거나 어려운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여러 가지 사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올바르게 고르고 제대로 해동하고 좋은 음식과 함께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저축한 돈이 몇 년 뒤 큰 자산이 되는 것처럼 하루 반 컵의 작은 습관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뇌혈관 건강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냉동 블루베리가 왜 치매와 뇌경색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처음 알게 된 내용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내일부터 냉동 블루베리 반 컵만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호두 몇 알이나 따뜻한 오트밀 또는 무가당 그릭요거트와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던 습관이 있었다면 잠시 바꿔보시고 바나나 스무디 대신 오렌지나 파인애플을 선택해 보십시오.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뒷면의 식품 유형을 한번 확인하는 습관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건강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늘 뒤로 미루셨습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이 정도는 괜찮다. 몇 참고 넘기셨고 병원에 갈 시간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실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가족만 돌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건강도 함께 돌보셔야 할 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몇 년 뒤에도 손주의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며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 가족들과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함께 바라보는 모습, 병원 침대가 아니라 내 발로 시장을 다니고 친구를 만나며 일상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는 걱정보다는 아직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는 안도감을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은 냉동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또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가운데 가장 놀라웠던 점이 무엇인지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